자, 그죠? 시작해야지요. 자, 오늘 엄마 가려는 거 맞아요? 네. 잠시만요. 저 불빛이 귀에서 오는 거구나. 아, 눈 같아서. 되게 싫어. 아니, 내가 정리하고 있는지. 저 귀에서 오는 거였네. 불빛이. 자, 문학 꺼내보시고요. 어디였죠? 오늘은 고전소설 할 차례지요. 뭐 11쪽? 뭐 요 정도 느낌 한번 펴보시고. 막상 좀 덥네. 근데 오늘은 또 갑자기 살짝 추워진 것 같더라. 이거 며칠은 조금 괜찮았는데. 그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전소설 처음 들어가니까 고전소설의 이제 특징과 조금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 먼저 살펴보고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일단은 고전소설인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거면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현대소설은 지금 어떤가? 요게 먼저 체크가 되셔야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현대소설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건데 현대소설이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고전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애초에 소설이라는 거에 접근을 먼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문제는 요 친구들이죠. 나는 현대소설은 뭐 오답도 별로 안 나오고 뭐 나쁘지 않은데, 근데 나는 고전만 들어오면은 좀 어려워. 이제 요런 친구들. 자,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거든. 사실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들이 또 좀 빡쳐할 건데,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이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더 쉬울까? 고전이 더 쉬워요. 이러면 또 저번 주에 우리 고전시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살짝 눈가리가 풀리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저 새끼 또 뭐라는 거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요것도 우리가 고전의 특징과 어째서 현대가 쉬운지를 같이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자, 주제적인 측면을 볼게요. 주제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뭐 지문을 읽으면서 뭐 이게 내용이나 주제를 좀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현대소설은 주제를 한정 지을 수 있니? 없어요. 극단적으로 줄거리를 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들도 많아. 특히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근데 고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제가 한정돼 있죠. 어떤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권선징악, 아니면 뭐 영웅소설, 또는 뭐 사랑이별, 뭐 염정소설이죠. 사실 크게 뭐 충효도 있긴 하겠죠. 뭐 충효. 사실 크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 내용 파악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주제는 그렇다고 치면 인물로 빠져 들어간다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니?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들이에요. 요거는 근데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입체적에서 인물이 입체적이다 또는 전개 방식이 입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개 방식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물에 대해서 또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거를 설명하려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인물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물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둘둘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는 뭐, 얘가 입체적이냐 평면적이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개성적이냐 전형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인물의 유형을 보거든요. 자, 그러면 입체적과 평면적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얘네들은 인물의 성격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인물의 성격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도 결국 다 문학의 한 갈래니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만한 영화, 요즘 여러분들이 영화를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죠? 공부도 안 하면서 영화도 안 보고,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가장 입체적에서 보면은, 조커가 굉장히 대표적일 것 같아요. 뭐, 조커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커 19세죠? 아, 19세 아니에요, 조커? 아, 그래? 아, 19세가 아니었구나. 근데 왜 안 봤지? 그래서 조커 보면 처음에 그 주인공이 어때요? 완전 찐따죠? 그죠? 완전 찌질해가지고 물론 좀 아프긴 하지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나는 병이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광기 어리게 바뀌죠. 막 중간에 막 사람 때리기도 하고 막 욕하고 엄마 막 죽이려고 하고, 너무 스폰가 안 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입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평면적은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바뀌는 건 평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 뭐 흥부놀부 같은 경우 보면 마지막에 놀부 착해지잖아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뀌어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바뀌는 건 입체적이 아니에요. 알겠니? 그래서 이 입체적과 평면적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개성적과 전형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하면 전형적이고 불가능하면 개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얘는 조금 표현하기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이라는 건 그 캐릭터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뭐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보면 뭐 클리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뭐 흔한 드라마죠. 부자 남자가 있고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뭐 전형적인 신데렐라 그런 스토리죠. 근데 이 부자 남자의 엄마가 있네요. 근데 이 엄마랑 이제 여자랑 만났어. 뭐 하겠니? 그쵸? 이렇게 봉투 하나를 주겠죠? 봉투 하나 주면서,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저 그런 사람 아니다 안 받겠죠? 그럼 이제 여자가, 어머니가 뭐 하겠어요? 이제 물 좀 마실래? 목이 마르겠구나 이러면서 물 한 잔 던지면서 이런 당돌한 계집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떤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어머니나 뭐 이런 드라마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오케이?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거꾸로 이런 당돌한 어머니 목마르시겠어요 이러면서 물을 뿌린다면, 아주 개성적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모습과 개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고전 소설에서 모든 인물은 평면적이고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고전 소설이 약간 재미없기도 한 거야. 캐릭터가 우리의 상상이 필요가 없어. 왜? 봤는데 누군가 주인공을 도와줘.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돼? 쟤는 착한 애구나.
누군가 주인공한테 꼬장을 피워. 그러면 아, 저 새끼는 나쁜 새끼구나. 또는 누군가 뭐 춘향이 같은 경우는 어때? 아, 지조와 절개, 뭐 연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럼 당연히 춘향이 바람 피겠어, 안 피겠어? 안 펴. 알겠니? 그러니까 또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하나가 전형적이라는 거는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가 바스락바스락거려? 놀부는 전형적인 인물이야, 개성적인 인물이야? 놀부는 전형적인 인물인 거예요. 나쁜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인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개성적, 전형적을 판단할 때는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체적을 판단하는 거랑 표면적 인물을 보는 거랑 개성적 인물을 보는 거랑 전형적 인물을 보는 거랑 당연히 우리가 인물을 정리할 때 뭐가 더 편하니?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 편하겠지. 근데 고전 소설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밖에 안 나온다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인물이 나오면 보기로 줄 거예요, 아예. 워낙에 중요한 특징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잡기도 되게 쉽고, 또 우리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걸 또 갈등이라고 봤잖아요. 사건인 거니까. 그러면 갈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을 거예요. 크게. 뭐 이 안에서 또 그러면 이제 외적 갈등은 뭐랑 뭐의 갈등, 뭐와 뭐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을 하기는 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 둘 중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중에 뭐가 더 지문으로 나오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울까? 내적 갈등이 파악하기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외적 갈등은 뭐 인물과 인물 또는 뭐 인물과 운명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거에 충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놓고 갈등 구조가 보여요. 근데 내적 갈등은 가치관과 가치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가치관이나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잡는 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고전 소설에서는 뭐가 안 나와? 내적 갈등이 안 나와요. 뭐만 나와요? 외적 갈등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현대 소설보다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소설에서 중요한 게 인물, 사건, 뭐 배경 이거였는데 인물도 쉽고 사건도 쉬워. 그럼 더 쉬워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은 고전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이유. 대체 아이들이 왜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느냐. 사실은 뭐 뻔하죠.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어휘예요. 어휘. 특히나 이 고전은 조선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한자어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한자어를 너무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건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호칭이에요. 호칭. 이거는 현대 소설에서도 잡긴 했었는데 고전은 이 호칭이 현대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조금 피했단 말이야.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신뢰라고 해서 뭐가 있니? 뭐 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호가 있다던가. 이 자라나 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뭐 유명한 거 보면 보통 삼국지 요즘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삼국지를 다 보긴 봤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제 뭐 제갈공명이 유명할까 관우가 유명할까 여러분들한테 삼국지 잘 안 보실 거여서 여러분들은 누가 유명할지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아무튼 그 유비로 합시다. 유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비인데 실제로 유비라고 안 부르죠. 현덕이라고 부르거든요. 현덕이 자여서 제갈도 원래 제갈 공명이 본명인가 량이 본명인가 진짜 모르시는군요. 그래요. 그럼 넘어갑시다. 아무튼 요게 자고 호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붙는 그런 별명 같은 거죠. 뭐 백범 김구. 그럼 거기서 백범 뭐 김구라고 안 부르냐 백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이거 말고 그래서 뭘로도 많이 불러요? 관직으로도 많이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자어에도 약하고 이런 관직의 개념도 없으면 그게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보통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원수거든요. 원수가 뭔데? 대장이에요. 대장. 이게 뭐야? 그 국가 원수란 단어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국가 원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원수까지 올라가요. 이게 그 왕 거의 바로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원수로 뭔가 외적의 침입을 한 번 더 막으면 마지막에 얘가 왕도 되고. 알겠니? 그래서 보통 소설에서 원수가 나오면 주인공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원수? 무슨 갈등이지? 부모님이 아팠나? 막 이러면서. 알겠니? 요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 뭐 있을까? 가게.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부르는 호칭들. 요즘 그게 진짜 많이 안 약해졌더라고요. 예를 들어 백부가 무슨 뜻이야? 백부? 왜 그래? 고3이잖아. 백부? 큰아빠란 뜻이에요. 큰아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극단적인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당연히 인물 파악 어떻게 하니? 백부도 모르는데 가족 소설도 되게 많은데. 알겠니?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여기에서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 잡아두셔야 돼요. 이게 안 잡히면 당연히 뭐가 터져? 인물이 터져. 근데 이건 현대소설에서 얘기했죠. 인물이 안 잡히는데 지문 이해를 어떻게 하냐고. 지문 정리를 어떻게 해. 그래서 요런 것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니? 그리고 세 번째. 대화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보통 누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따옴표 앞에 던져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맥락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게 지금 누가 얘기했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런데 고전소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따옴표가 확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누가 하는지를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호칭들이 누구인지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이 지문 이해가 잘 안 돼서 클리닉으로 갖고 오시면 열의 8, 9은 인물 파악부터 안 돼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물 파악만 되면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 알겠니? 그래서 고전소설은요, 얘네가 핵심입니다. 얘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됐니? 그래서 고전은 요 정도 공부하시고. 자, 숙제 검사 할게요. 112쪽 펴볼게요. 시간 넘어가는데?
시간 좋네. 가전체 알고 있었니? 가전체 알고 있었니? 가던데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배경 지식이 있었나 하고. 그냥 빨리 푼 거군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 소설에서. 시간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데? 어? 시간 차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가 뭘까? 좀 얘기 좀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자, 봅시다. 일단은 뭐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10 뭐 이쪽부터 보셔야겠죠? 112쪽. 자, 문제 1번 내용일지 잡으셔야겠네요. 선택지 1번에 아란불 금화, 2번에 송양 주몽 반감, 3번에 해부루 유화, 4번에 주몽 말갈, 5번에 대소 주몽 뭐 아버지. 요 정도 인물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에는 보기 읽어야겠네요. 영웅인물이고 고귀한 혈통, 신이한 탄생, 비범한 능력. 사실 이런 것들이 시간 세이브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도 하겠지만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면 별 내용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니까 굳이 지금 B를 먼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A 보고서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사실 얘는 배경으로 거의 가지고 있을 내용들이어서. 자,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아, 그럼 뭐 주몽 체크해 놓고. 이에 앞서 부여왕 해부루. 근데 우리 아까 해부루도 봤었죠? 그럼 해부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뭐 자식을 구하였고. 그가 탄 말이 블라블라 했고 밑에 어린아이가 있었고. 아, 얘가 중요한 건 뭐다? 금화구나. 아, 그럼 해부루의 아들 금화.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후에 그 재상 아란불. 아, 아란불. 우리 아까 또 봤던 것 같죠? 그리고 요런 거 보신다고요. 재상. 요런 거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재상도 관직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관직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왕 바로 밑에 관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상이 나오면 이건 누구다? 아란불이구나. 그런 걸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고.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뭐 자손 블라블라 해서 뭐 동부요고 블라블라. 자, 밑에 중요한 거 있죠. 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칭하며. 아, 해모수 천재의 아들이래요. 신인가 보네. 해부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고 밑에 줄 나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하래요. 아, 유하.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놀고 나갔는데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 그 위에 해모수 나왔었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깨어 사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해모수 밑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쓰레기. 그죠? 이 아주 나쁜 새끼죠. 그죠?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해서 뭐 귀양살이를 했다. 그리고 밑에 금화가 이상했는데 그 밑에 줄 임신하여 아라나를 낳았다.
그리고 쭉 밑에 가면 그 아래서 주몽이 태어났고 뭐 기억 니은 밑에 이름이 주몽이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물의 관계도가 파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니 지금? 헤브루가 있고 헤브루 밑에 금화가 있고 근데 그 금화랑 유화 뭐 유화랑 지금 살짝 애매한 관계이긴 하죠. 그죠? 근데 유화가 이것도 하트를 그리기 좀 다 애매해요. 이게 약간 그죠? 그래서 해모수가 있었고 근데 이 해모수는 이제 천재의 딸이고 얘는 뭐 하백의 딸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뭐 주몽 뭐 요렇게 나왔다 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건 너무 뻔한 거니까 뭐 대충 쓸게요. 됐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시든 근데 정리가 안 되면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든 그게 되셔야 된다고요. 소설의 핵심은 인물이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뭐 두 번째 문단까지 다 읽었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맏아들 대소, 그럼 대소도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얘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금화의 아들이죠. 그래서 뭐 용감하다, 제거하자.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금화의 아들 대소가 있는데 이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구나.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왕위 때문인가 보구나. 뭐 이런 것들. 뭐 여기다 왕위는 너무 뒤에 내용이기도 하고 뭐 질투심도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었습니다. 밑에 A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에 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로 접근해 봤더니 문제 1번 내용 일치가 항상 중요하죠. 선택지 1번 아람불은 금화에게 금화가 아니라 헤루브죠. 그죠? 그래서 1번 지우시고 2번 아직 송양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3번 헤브루는 유화가 낳은 알이 유화가 아니고 헤브루 아니고 금화죠. 그리고 상서롭다 정도는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면 정리하세요. 사전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4번 아직 말갈도 안 나왔고 5번 대소는 주몽을 견제하기 위한 말을 한 거긴 한데 아버지의 신뢰는 아니죠. 하긴 이건 뭐 뒤를 보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니까 그럼 이거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답은 2번, 4번, 5번 중에 있겠구나. 요 정도. 그리고 2번 문제 보셔야겠네요. 자, 기억은 난생, 신이한 탄생 맞고 니은 어렸을 때 비범했고 디귿 실현 뭐 제거한다라니까 그러면 답은 4, 5번 중에 하나겠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그거 잠깐 얘기할까요? 어저께 제가 고1 친구랑 클리닉 상담하던 중에 물어봤던 게 이제 그 친구는 고1인데 독서 인강을 듣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지금 인강 듣고 있는 친구들 좀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물어봐요. 인강 듣고 있으면 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니? 아니면은 뭐 좀 쌤하고 뭐 하면서 뭐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니? 뭐 다른 게 있으면 둘 중에 그 학생한테 편한 거나 잘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친구가 뭐 다른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인강들은 다 보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서 그냥 이제 문제를 뭐 접근을 하는데 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쌤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인강 강사들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까? 왜? 그게 수업하기 편해요. 그게 수업하기 편해. 애들 집중력 끌어오기도 편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집중 안 하시면. 그죠? 근데 저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냐면 실제로 왔다 갔다 설명하면서 제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야, 맞다, 맞다. 저 문제도 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왜 이렇게 푸냐면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거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니? 많이 힘들거든요. 가능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실전 느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전이랑은 다르지. 그래서 당연히 국어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 다 읽고 문제 푸시는 게 정답률도 나쁘지 않고 시간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면 그렇게 푸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렇게 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끊는 점을 자꾸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이 정도 지문이면 끝까지 봤다. 근데 그거는 저일 뿐인 거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독해력에 맞춰서 끊는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럼 A로 가셔야겠네요.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고, 이게 사건이죠. 아, 말 기르고 있네. 블라블라 했고 너 도망가라. 뭐 낫겠다. 그래서 여기는요 A에서 한 번 더 끊었어요. 어차피 뭐 3번에 A가 있었기 때문에 저 3번에 A를 봤더니 이제 3번에 A를 기준으로 지울 걸 지워야겠죠. 그죠? 선택지 1번. A는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맞죠? 그죠? 뭐 이러고 그냥 이제 가겠죠. 그리고 2번. A보다 B에서 과정이 더 구체적이다. 근데 이거는 A만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보다니까 B도 봐야 될 것 같고. 3번. A에서 주몽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야, 비관 어딨어? 아예 그런 내용 없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아, 3번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11쪽으로 가야겠네요. 히터 좀 끌게요. 주몽이 뭐 블라블라해서 리을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뭐 하백의 외손이고 또 밑에도 블라블라 읽어야겠죠. 3명을 만났네. 항상 인문을 신경 쓰셔야 돼요. 3명은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름은 뭐 제사고 무골이고 묵거다 뭐 블라블라 했고 그 밑에 마지막 줄 졸본 쳐놓았고 그리고 밑에 거기서 뭐 초막 찍고 살았고 주몽의 나이 22이고 뭐 블라블라 했고 뭐 마지막까지 쭉 읽다가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에 왕 송양 나왔죠. 송양 체크해 놓고 송양도 키워드였으니까 마지막 문단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송양이랑 얘가 이런 사이구나. 얘네 결국 끝까지 읽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자 끝까지 읽었을 때 문제 1번 보면 선택지 2번 두 나라의 존속기간 차이 언급했고 반감도 있었죠. 마지막 문단에.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였다. 그들은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근데 문제 1번은 풀면서 문제 퀄리티가 너무 문제가 허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조력자가 주변 국가에 많았다. 근데 미은은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거든요. 조력자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따르는 자는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받고 지문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질문. 괜찮나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서 지문에서 설명할 거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칠판을 한번 지워야겠네요. 안 돼! 고장난 느낌인데? 안 되는데? 오늘 내일 수업해야 되는데 버텨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얘는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제 설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면 좋긴 한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건 구두로만 할게요. 이제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거든요. 근데 다 특징이 뭐예요? 구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 그래서 뭐 딱 그 정도? 나머지는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주몽 신화를 봐야겠죠. 주몽 신화. 일단 얘 같은 경우는요, 난생 모티프가 보여요. 모티프라는 건 뭐예요? 모티프도 모르시면 안 되죠. 이제 무언가 어떤 걸 본딴 게 이제 모티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생 모티프고, 근데 모티프를 한자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 화소라고도 표현해요. 난생 화소. 난생 화소. 뭐 이것도 있고, 뭐 천손 모티프라고도 해요. 하늘의 자손이다. 네, 모티프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적강 모티프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건 나중에 나오면 설명할 거고요. 됐니? 자, 그리고서 중요한 건 이 주몽신화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그대로 따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주몽신화에서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보는 얘기도 있어요. 자, 얘는 어렵지 않죠. 보기도 나왔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신기하게 태어나야죠. 그렇죠? 뭐 알에서 태어나든 아니면 뭐 하늘에서 물어다 주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조선 소설로 오면 어떻게도 표현이 되니? 뭐 비범한 혈통 이렇게도 표현해요. 뭐 엄마 아빠가 아빠가 뭐 높은 관직에 있던가 아니면 왕족이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러고 태어났네. 그럼 이제 뭘 보여줘야 되니? 비범한 능력 보여줘야죠. 막 3, 4살에 천자문 떼고 막 주몽 보면은 7살 때 활을 쏘죠. 그죠? 우리는 7살 때 뭐 했어? 오줌이나 안 쌌으면 다행이지. 그죠? 얘는 막 7살 때 막 활 쏘고 그래요. 그래서 비범한 능력 보여줘요. 그럼 그렇게 비범한 능력 보여줬으니까 이제 뭐가 다가와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죠. 그럼 이 시련과 고난을 보통 극복해야 되는데 보통 이 극복을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니? 그쵸, 조력자의 도움을 많이 받죠. 꼭 뭐 지나가는 도사나 스님이나. 오케이. 자, 그럼 시련과 고난을 극복했네. 그죠? 그 다음은 이제 뭐 해요? 뭐 약간 이제 수련하죠, 수련. 뭐 어떤 도사 밑에서 뭘 배우던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무예를 열심히 닦던지. 물론 이 과정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뭐 시련 고난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 보통 물론 이 주몽설화랑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 영웅의 일대기는 국난이 벌어져요. 국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자어 모르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국난이라고 쓰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갈리거든요. 아,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한자어 때문에 그래요. 나라에 난리가 일어난 거죠. 그죠? 보통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많이 일어나죠. 외적의 침입이나 아니면 반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마지막이죠. 요거를 극복하고 해피엔딩. 엔딩 되게 글씨 못생겼다. 자, 이게 거의 대부분의 영웅의 일대기의 큰 틀이죠.
뭐 다르면 중간에 조금 다른 정도. 됐니? 이런 것도 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지문을 접근하실 때 조금 뭐 이득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화의 특징인 건데, 일단 신화는 기본적으로 허구는 맞거든. 이제 픽션이니까. 근데 사실에 기반을 둔 허구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신화라는 건 이 역사적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신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장 유명한 신화 뭔데? 단군신화. 단군신화 보면은 이제 그 곰이랑 호랑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웅녀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지. 뭐라고 생각해? 위에서 이 북쪽에서 그 철기 문명을 가진 뭐 부족이 내려왔는데, 근데 원래 이제 토테미즘인 호랑이 부족하고 곰을 토테미즘으로 삼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곰 부족하고 이 하늘 부족이랑 결합을 해서 호랑이 부족을 몰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주몽신화도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 주몽의 특징이 화를 잘 써요. 그리고 그 다음 실현과 고난도 뭐가 주어져요? 말을 관리하는 게 주어지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란 얘기야? 화라고 말이 중요한 유목? 기마민족이었구나. 뭐 유목민족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됐니? 그래서 뭐 주몽신화는 뭐 요 정도. 근데 이거는 마지막 파이널 때 얘기하겠지만 여지껏 수능 역사상 신화가 나온 적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워낙에 무게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비중은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이래놓고 나오면 참. 그래서 사실 이건 나중에 파이널 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수능날 저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해요. 제발 내가 안 나온다고 한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비중 낮다고 한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약간 막 도박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패 이렇게 깔 때 막 이러잖아. 막 쪼문다고 막. 저도 이제 수능날 그 PDF 이렇게 받아보면은 마우스로 이러면서 살짝 쫄아요. 그래서 그 1 그렇게 봤고요. 115쪽. 115쪽. 자, 얘도 뭐 유명하다면 유명한 작품이죠. 그죠? 많이 아실만한 작품이고. 일단 문제 1번은 기억, 니은, 디귿 오케이 넘어가고 위치 확인하시고. 자, 문제 2번은 보기를 좀 읽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전설의 담화 구조를 해석할 때 담화의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가 될 수 있는 표지를 지표성이란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선 조금 봐야 될 게 사실 이게 이제 화작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쓰이는 건데, 일단 발화와 담화, 요게 조금 구분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발화는 문장이고 담화는 문단 정도로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왜냐면 발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발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화는 보통 다 문장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화작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발화 뭐 이 정도로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고, 이 담화는 엄밀히 따지면 이 발화가 모여서 되는 게 담화거든요. 그래서 문단 또는 이야기 이 정도로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설의 담화 구조니까 전설의 이야기 구조 이 정도로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표지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담화 표지라는 말로 많이 쓰거든요. 여기선 지금 담화를 안 쓰고 그냥 표지라는 말을 쓴 건데, 얘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 표지가 정말 말 그대로 표지판을 할 때 그 표지판인 거예요. 표지판이 뭐야? 그냥 길 알려주는 게 표지판이지. 뭐 안내해 주는 거. 그래서 결국 담화 표지는 그럼 뭐야? 이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야? 접속사. 예를 들어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아, 다음에는 반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또는 뭐 그리고가 나왔어. 아,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주겠구나. 뭐 첫째가 나왔다. 아, 그럼 뭐 둘째, 셋째 이렇게 분류가 되겠구나. 요런 게 표지예요. 알겠니? 특히 화작하시는 친구들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모르시면 안 될 거예요. 아니야, 정정 되게 많이는 아니고요. 가끔 나오는데 애들이 몰라서 털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표성인데, 그래서 그 지표성이 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증명성에는 과정을 증명하고, 인과성에는 소멸 과정을 이야기하고, 유일성은 이름이 붙은 이유, 밑에 뭐 독특한 성격도 있겠네요. 환기성은 교훈, 강조성은 조금 애매하죠. 뭐 영험한 사건 요 정도. 그래서 이거랑 이제 굵은 글씨랑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문제 3번은 또 보기인데 잘 봐야 되거든. 보기를 읽었더니 장자모 설화에서 장자 도승 며느리는 서사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애초에 우리 이거 지금 제목이 뭐였어? 용소와 며느리 바위거든.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보기가 지문을 설명하는 보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죠. 먼저 오케이. 자, 그리고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 보셔야겠네요. 지문. 왜 이런 소리가 나냐? 이유가 뭐지? 사과 유자차요. 자, 지문 보시면 용소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현읍에서 그 소도민유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인지 바로 길 옆에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 첨진의 집터, 요것도 그럼 체크하셔야겠죠.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되지 않은 그런 영감이라네. 제 아내가 저한테도 이러는데 돼지라고 자꾸. 하하. 그래서 뭐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봐도 당최 주지 않고 뭐 블라블라 밑에 줄 불타산 장소 나왔으니까 또 체크하셔야겠죠.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인데 거기서 도승이 그 영감이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밑에 너희 중놈들은 뭐 불론불사하고 블라블라 뭐 독경하고 있으니까 블라블라 디귿
뭐 지금은 삽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뭐이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그랬거든요. 요것도 중요한 단어기는 해요. 부삽. 이거는 문법하는 친구들, 엄내하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부삽이 불 플러스 삽이에요. 근데 리을 탈락한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요즘 부삽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아이들이 애초에 이 부삽이 불 플러스 삽에서 리을 탈락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삽이 뭐냐면 옛날에는 아궁이 뗐잖아요. 아궁이를 모르시진 않겠죠? 그죠? 근데 아궁이 밑에 이렇게 불 피우면 그 재 같은 거 남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버리는 삽이에요. 그래서 불구덩이에 넣는 삽, 그래서 부삽이야. 오케이? 이거랑 같이 세트로 묶이는 게 마소거든요. 마소. 요즘 애들도 마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러는데 말 플러스 소예요. 그것도 리을 탈락이에요. 부삽이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말하고 소를 묶어서 얘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야 있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엄더미에서 두엄더미도 모르시면 안 되죠. 두엄은 똥이에요. 똥. 뭐 퇴비긴 한데. 쇠똥을 퍼 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뭐 하고서는 쇠똥을 넣어줬대요. 그래서 중은 뭐 나무아미 탑을 얘기했고 밑에 줄 우리 아버지 천생의 고약해서 그럼 이거 누구의 대사인 거예요? 그 윗줄에 며느리의 대사고. 그래서 쌀을 줬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며느리는 착한 사람. 좋은 일 했으니까. 그래서 당신 집에 있으니까 큰 재앙이 내릴 거니까 뭐 도망가.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밑에 두 번째 줄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근데 오른쪽 뒤를 돌아봤더니 화석이 됐어. 그래서 밑에 줄 며느리가 화석된 개라고 하는 바위가 있거든. 근데 밑에 줄 마지막 쪽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이야 그랬거든. 소도 모르시면 안 돼요. 소는 연못이란 뜻이에요. 연못 저수지. 이것도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소가 어느 만큼 넓으냐면 엄청 넓은데 뭐 물소리가 엄청 깊다. 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서 조금 날림으로 봤고요. 자, 문제 1번 그럼 보셔야겠네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 위주로 보고 나머지는 질문 받을게요. 선택지 4번 보시면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내용을 언급할 때 리을과 같이 전체를 요약했거든. 리을을 보면 근데 그 중이 먼저 주의를 시켰냐면 그랬거든. 이거 청자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구나. 다만 이거를 뭐 3번하고 조금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3번을 골랐을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디귿과 같이 청자에게 더 익숙할 것이라 판단하는 용어거든요. 그게 지금 부삽을 얘기하는 거죠. 부삽. 근데 여러분들이 부삽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선택지 3번에서 조금 더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삽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 부삽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부삽이라고 얘기하면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삽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답 위주로 볼게요. 선택지 2번 보시면 인과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이 전설을 통해 장제첨진의 그 집이라는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까닭이거든요. 장제첨진의 그 집이 증거물이니? 아니죠. 용소 연못과 그 연못 안에 그 며느리가 된 바위, 그게 증거물이고 그게 사라진 거죠. 연못이 되면서.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구나 볼 수 있겠고. 자, 3번은 이제 보기 보셔야겠네요. 뭐 장자못서라는 장자도승 며느리라는 서사 구조고, 장자는 탐욕이고 며느리는 탐욕을 경계하고 도승은 장자를 징치한대. 이거 근데 뭐랑 똑같니 지금? 우리 지문하고 똑같은 내용이네. 이름만 다르지. 그죠? 그리고 징치도 모르시면 안 돼요. 징치 뭐 벌하다 이런 뜻이죠.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런데 며느리는 도숭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바위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질적 한계고 밑에 줄